다음으로 선전하에 의한 전개와 전입니다. 우리가 선전하를 다르게 표현하면 축대칭 전하. 선전하는 축 대칭이죠. 선은 축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 다음에 직선전하. 우리가 구를 멀리서 보면 점으로 보이죠. 우리가 선도 멀리서 보면은 직선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축대칭 전하, 직선 전하. 그 다음에 또 가까이서 보면은 원통으로 보이죠. 원통 전하에서의 우리가 가우스 정리를 이용한 전개의 세기와 전위를 한번 구해봅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일반적인 선전하입니다. 일반적인 선전하. 두 번째는 동축 케이블. 우리가 선전하를 왜 공부하냐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전기에서는 전선 있죠. 그 전선이 선전하입니다. 전선에 전하가 분포되어 있는 것이 선전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전하가 생각 외로 구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동축 케이블이고 세 번째가 평행 전선 사이. 전선 사이에서 이 세 가지 선전하에 대해서 전기와 전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일반적인 선전하입니다. 일반적인 선전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있고 축대칭이라는 것은 가운데 이 축을 대칭으로 이 선전하가 분포가 됩니다. 그랬을 때 보세요. 가우스 법칙에 의한 전개 E는 얼마예요? E는 엡실론 S분의 Q입니다. Q인데 선전하니까 당연히 선전한 밀도가 있을 겁니다. 선전한 밀도 람다 곱하기 뭘 해야 전기량이 나와요? L입니다. L. 그러면 엡실론 S분의 람다 L인데 S가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이 반지름 우리가 R이라고 하면 얘를 펼쳐봐요. 펼쳐보면 얘가 길이가 L이고요.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얘를 이렇게 펼치면은 이 한 바퀴 원주가 이 길이가 되죠. 얼마요? 2파이 R이죠. 2파이 R. 그 다음에 이것의 길이는 그대로 L이 됩니다. L. 그러면 이것의 면적이 얼마입니까? 이것의 면적이. 얼마? 2파이 R L 엡실론분의 람다 L입니다. 따라서 L이 약분되죠? 얼마? 전개인은 2파이 엡실론 R분의 람다 볼트 퍼 메타가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식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선전하에 의한 전개의 세기는 2파이 엡실론 R분의 람다다. 그 다음에 전위를 구해봅니다. 전개 E는 2파이 엡실론 R분의 람다 볼트 퍼 메타고 전개 V는 얼마예요? V는 마이너스 인티그랄 무한대에서 R까지 EDR인데 2파이 엡실론 R분의 람다 DR이죠. 그럼 얘를 마이너스를 없애니까 얼마? R분의 무한대에서 2파이 엡실론 R분의 람다 DR 하면 R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2파이 엡실론분의 람다에 R분의 1을 적분하면 lnR입니다. lnR은 R에서 무한대가 적분하게 되면 이 값이 얼마냐? lnR R에 무한대 대입하면 무한대고요. 마이너스 R이니까 이 값은 무한대가 됩니다. 무한대. 그래서 일반적인 선전하에 의한 전개의 세기는 2파이 엡실론 R분의 람다. 일반적인 선전하에 의한 전개의 세기는 전위는 무한대. 이게 전선이 우리가 무한대로 긴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전위가 무한대가 안 되겠죠. 전위가 무한대는 아니겠지만 가정을 전선이 엄청나게 긴 무한대 길이의 전선이라고 보면은 그 전선에 분포된 전기량이 엄청 많겠죠. 그래서 전위를 무한대로 봅니다. 만약에 구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은 무한대가 안 돼요. 근데 이론적으로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축 케이블입니다. 동축 케이블은 우리가 일반적인 원통에서 이렇게, 그래서 얘가 반지름이 A, 얘가 반지름이 B입니다. 얘가 반지름이 A고 얘가 반지름이 B입니다. 이렇게 된 것인데 우리가 동축 케이블입니다. 실제 전류가 흐르는 전선이에요. 그 전선에서의 전개, 그 다음에 전이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 케이블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전개와 전이도 시험에 곧잘 나옵니다. 그러면 전개는 앞에서 한 것과 똑같아요. 축대칭이니까 2파이 에프실론 R분의 람다로서 똑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전위는 구간이 있죠. 어떻게? 마이너스에 B에서 A까지 2파 에프실론 R분의 람다 D야.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B에서 A까지니까 플러스로 하면 A에서 B까지죠. 따라서 2파 에프실론 분의 람다고 R분의 1을 적분하면 ln R이죠. ln R에 얼마? 네. B에서 A를 거꾸로 하니까 A에서 B. 그럼 얼마요? 2파이 에프실론의 람다에 ln B 마이너스 ln A입니다. ln B 마이너스 ln A는 얼마? ln A분의 B. 이것이 우리가 동축 케이블에서 동축 케이블에서의 전개와 전위가 됩니다. 구분해 주세요. 전개, 전위. 뭐 시험에서는 외워서 하셔야 되겠지만은 이게 문제 풀다 보면은 우리 정규반 교재도 그렇고 관용도 문제도 풀다 보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이 반복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그런 공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V를 구했죠. 다음 장에서 이 V를 갖고 다시 C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C를 구하면 그 C를 갖고 다시 5장에서 R을 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그 F에서 힘에서 전개 구했죠. 전개에서 전위 구했죠. 전위에서 또 구하고 또 구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뭐 연습도 하시고 문제도 몇 번 풀어보시면 지금은 어렵게만 느끼시겠지만 열심히만 하신다면은 할 수 있고 할만합니다. 네. 그러면 평행전선 사이입니다. 평행전선 사이. 평행전선 사이는 우리가 세 번째로 보죠. 평행전선 사이. 얘도 우리가 걔가 나오면 전선과 전선이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반지름이 A 똑같은 굵기에 이렇게 전선이라고 볼게요. 이런 평행 전선 사이에 전압 밀도가 얘는 플러스 람다 얘는 마이너스 람다라고 할게요. 플러스 람다 마이너스 람다. 그러면 지금 전개를 먼저 구하는데 전개를 구할 때 방향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얘가 지금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플러스에 의해서는 전개 방향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는 어떻게 얘도 이렇게 되죠. 즉 이 지점의 전개라고 하면은 E는 이것에 의한 전개 E1 이것에 의한 전개 E2가 더해지는 겁니다. 왜? 얘가 플러스니까 이 방향, 얘도 마이너스니까 이 방향이에요. 둘 다 이렇게 돼요. 만약에 플러스면 빼줘야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전개 방향이 같기 때문에 E1 플러스 E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개는 어떻게 돼요? 지금 이 거리를 예를 들어서 전체 이 거리를 우리가 잘 보세요. D라고 하면 돼. D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거리를 우리가 X라고 할게요. X. 그럼 이 거리는 어떻게? 이 거리는 D-X가 되죠. 그래서 이 임의의 지점 X라고 했을 때 얼마? 2파 엡실론 X분의 람다. 2파 엡실론 X분의 람다. 그 다음에 플러스에 지금 마이너스 람다지만 전개 방향 이 방향이죠. 그래서 2파 엡실론분의 얘도 람다고요. 거리가 얼마? 이것의 전 거리가 얼마? D-X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전개는 어떻게 돼요? 2파 엡실론분의 람다에 x분의 1 플러스 d-x분의 1. 이것이 평행전선 사이에 임의의 점, 여기에서 거리 x 되는 지점에서의 전개의 세기가 됩니다. 근데 만약 공기 중이라면은 여기 유전율이 엡실론 제로가 되고요. 다시 평행전선 사이 임의의 점, 여기에서 a미터 거리에 있는 이 점의 전개는 2파 엡실론 제로분의 람다에 x분의 1 플러스 d-x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위를 볼 거고, 전위. v는 마이너스 인티그랄 얼마? 2dr이니까 2파 엡실론 분의 람다에 x분의 1 플러스 d-x분의 1인데 여기에서 구간이 어떻게 돼요? 구간이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여기죠. 여기. 그럼 얘 반지름 A입니다. A. 반지름 A고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 거리는 얼마? D-A고 A죠. D-A에서 D에서 A를 반지름 A를 빼면 D-A에서 A까지 마이너스 인티그랄 D-A분의 A부터 A까지 이 dx를 하니까 얘를 뭐 굳이 적분을 굳이 해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되면 보세요. 이것과 지금 동축 케이블 하나가 있을 때의 전위와 비교를 하는데 파이 엡실론 분의 람다에 ln a분의 d-a입니다. 뭐 대입하시면은요. 그런데 d는 얘고 a는 얘니까 d가 a보다 확실히 크죠. 훨씬 큽니다. 그래서 실제 전선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전선에 반지름이 있고 전선 사이 거리가 있을 때 전선 사이 거리가 전선 사이 반지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d-a에서 이 값은 거의 d라고 볼 수가 있죠. 예. d. 그래서 파이 엡실론 분의 람다에 ln a분의 d. 예. 정확하게는 이렇게 나오지만은 대략적으로 파이 엡실론 람다 ln a분의 b. 그래서 이것과 비교하세요. 동축 케이블에서는 2파이 엡실론 람다 ln a분의 b. a에서 b. 근데 평행전선 사이에서는 파이 엡실론 분의 2가 없어지고요. ln a분의 b가 아니고 ln a분의 반지름 a분의 거리 d. 이것이 전위가 됩니다. 평행전선 사이에서요. 이렇게 좀 외워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선전하에 의한 전개와 전위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기 쌍극자입니다. 쌍극자는 뭐냐? 얘도 유도 과정은 복잡하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뭐 우리가 에너지를 이거 유도하는데 쏟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게 뭐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공식이 변형되거나 혹은 뭐 다른 쪽이 응용이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유도를 하겠지만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유도 과정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공식 위주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전기 쌍극자라고 합니다. 쌍극자. 쌍극자 뭐냐면 여기에
플러스 Q가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Q가 있고 여기 거리가 델타입니다. 델타.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한 쌍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한 쌍을 이루고 있을 때 임의의 지점 여기에서 임의의 지점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거리가 있을 것이고 여기서도 이렇게 거리가 있을 것이고 네. 그 다음에 평균 거리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평균 거리가 이렇게 있으면 예. 이렇게 이루는 평균 거리를 이루는 각도를 우리가 델타라고 합니다. 델타. 예. 델타라고 하면 이 지점의 전이 P가 있고요. 이 지점의 전이 P가 있고 전개는 어떻게 발생하냐면은 쌍극자여에서 이 방향의 전개 2R 그 다음에 이 방향의 전개 2세타가 있고 전체 전개는 2R 플러스 2세타 한 얘가 전체 전개가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지점에서의 VP 이 지점에서의 VP 전기 쌍극자에 의한 전위 VP와 그 다음에 전체 전개 1을 구하는 거예요. 먼저 쌍극자 모멘트라고 해서 Q 곱하기 델타 전기량과 이 전기량 사이에 거리 델타 있죠. 이것을 우리가 M이라 하고 전기 쌍극자 모멘트라고 합니다. 이거 자체 하나가 가진 힘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이 델타 거리를 갖고 있을 때 이 쌍이 갖고 있는 크기 그를 전기 쌍극자 모멘트라고 Q의 단위가 쿨롱이고 델타의 단위가 미터이기 때문에 M은 Q의 델타 쿨롱 곱하기 미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전기 쌍극자 모멘트예요. 이렇게 했을 때 과정을 생략한다 그랬습니다. 전위를 먼저 구하는데 V는 4파 엡실론 R 자승분의 M의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전개는 2R 플러스 2세타인데 이것이 벡터로 만들어지죠. 2R 플러스 2세타인데 2R은 어차피 우리가 객관식이기 때문에 계산 문제로도 잘 나오지 않고요. 공식 문제로도 잘 나옵니다. 2코 세타는 싸싸 2코사인 싸싸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나머지는 동일하게 파이 엡실론 세제곱분의 M 이렇게 돼요. M 코사인 세타, M 사인 세타.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도 과정은 생략하고요. 일단 전 위의 공식 4파 엡실론 R 자승분 M 코사인 세타고 전개의 공식은 2코 싸싸. 네. 그 다음에 파이 엡실론 세제곱분의 M, 파이 엡실론 세제곱분의 M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 피타고라스 정의어에서 이는 벡터적으로 루트의 2R의 제곱 플러스 2세타의 제곱을 하잖아요. 그러면 4파 엡실론 R 세제곱분의 M의 루트의 1 플러스 3배의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 쌍극자에 의한 전개의 세기 요거 외워주시고 이렇게 2R과 2세타가 벡터적으로 더해지니까 전개의 세기는 4파 엡실론 R 세제곱분의 M의 루트 1 플러스 3배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나왔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가우스 정리를 이용한 전개와 전위의 크기에 대해서 구한 겁니다.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단어 하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거리에 따라서도 구분을 해주시면 좋아요. 우리가 무한 평면, 무한 도체 사이 이런 것들은 거리와 무관했죠. 그 다음에 구전하는 R 자승,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그 다음에 선전하는 R의 반비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전개와 전입니다. 전개와 전인데 첫 번째 무한 평면. 여기는 무한 도체 표면, 그 다음에 무한 평면 사이 모두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전개인 얼마였다? 엡실론 분의 시그마, 이 엡실론 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엡실론 분의 시그마. 도체 표면, 평면 사이. 그 다음 전이 부인 얼마였다? 무한대 엡실론 분의 시그마 D. 예.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전화, 점전화는 구와 점 똑같습니다. 전개는 4파 엡실론 R 자승분의 Q, 전이는 4파 엡실론 R분의 Q입니다. 다만 이것이 동심구다. 그 다음에 뭐 내부에 전하가 존재한다. 그럴 때는 따로 좀 구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는 이렇게 간단하게 됩니다. 선전화. 얘는 축, 직선, 원통. 축대칭 전화, 직선 전화, 원통 전화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전개 공식은 2파이 엡실론 R분의 람다예요. 그 다음에 전위는 기본적으로 무한대가 됩니다. 무한대. 그런데 원통일 때는 어떻게 해요? 원통일 때는 2파 엡실론 분의 람다의 LNA 분의 B. 그 다음에 전선 사이일 때는 파이 엡실론 분의 람다 LNA 분의 D 이런 식으로 되죠. 예. 이번 시간에 하는 거. 예. 동축 케이블 때는 이렇게 되고 전선 사이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전화 말고 쌍극자. 전기 쌍극자 할 때는 전개는 얼마다? 4파 엡실론 R 세제곱분의 M의 루트의 1 플러스 3배의 코사인 제곱 세타. 예. 전인 얼마요? 4파 엡실론 R 자승분의 M의 코사인 세타죠. 세타인데 지금 보세요. 거리와 무관한 것. 전개에서 거리와 무관한 겁니다. 거리와 무관한 것. 그 다음에 거리에 반비례하는 거 뭐요? 선전화죠. 선전화는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건 구전화, 점전화예요. 그 다음에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은 쌍극자입니다. 쌍극자 할 땐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한다. 전위는 우리가 전개를 적분하면 전이에요. 그래서 거리와 무관한 것을 적분하니까 얘가 뭐 무한대 이렇게 되고 얘는 엡실론 시그마 D. 얘는 우리가 콘덴서를 할 때 다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리에 반비례하던 것이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니까 ln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r분의 1이라는 것이 적분을 하게 되니까 lna분의 b, la분의 d 이런 꼴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던 것을 적분하게 되니까 보이는 이 인티그랄 이 dl이죠. 그래서 적분하니까 r분의 1이 됩니다. r분의 1. 마찬가지로 쌍극자도 지금 r 세제곱분의 1인데 그것을 한번 적분하게 되니까 r 제곱분의 1이 돼요. 지금 거리와 무관, 거리의 반비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거리의 세제곱의 반비례. 그 다음에 무한대, R 반비례, 그 다음에 LNA분의 B, 요런 꼴. 그 다음에 R 제곱의 반비례. 요렇게 거리와 관련된 것도 한번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거예요. 네. 어떤 것은 무관하고 어떤 건 반비례, 제곱의 반비례, 세제곱의 반비례. 요런 관계도 시험에서 충분히 물을 수 있고, 말씀드렸지만은 따로따로 외우면 너무 많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묶어서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좀 더 암기하는 데는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장 이론 참 길었는데 마지막으로 전기 이중층 봅니다. 전기 이중층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전기 쌍극자가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는데 이게 층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중층, 플러스 층, 마이너스 층. 플러스 층, 마이너스 층. 그래서 얘가 플러스 층이고 얘가 마이너스 층입니다. 이때 M이라고 해서 시그마 T 보세요. 앞에서 우리가 전기 쌍극자 할 때 M은 뭐였어요? 전기 쌍극자 할 때 M은 Q 델타였습니다. 단위가 뭐다? 쿨롱 미터. 쿨롱 곱하기 미터예요. 한 쌍이 갖고 있는 그 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전기 이중층에서 M은 똑같이 표현하지만 시그마 델타예요. 여기서 시그마가 뭐냐면 면전화 밀도요. 곱하기 T는 이 두께예요. 두께. 이 이중층에서 한 면의 전화 밀도 그리고 이 두께 충이니까 이 두께를 미터죠. 하면 얘는 똑같은 M이라고 하지만 쿨롱 퍼 미터가 됩니다. 쿨롱 퍼 미터. 이렇게 생긴 것이 전기 이중층이고 이 이중층에 의해서 이렇게 이 지점 VP라고 하면 VP 임의의 지점 전기 이중층에 의한 전위는 이것도 유도 과정은 복잡하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뭐 그게 영향가가 없어요. 4파이 엡실론 분의 M의 오메가입니다. 4파이 엡실론 분의 M의 오메가인데 M은 얘가 아니고 얘죠. 전기 이중층에서 M입니다. 오메가가 우리가 입체각이라고 하는데 회로 이론에서도 가끔 합니다. 오메가는 R 자승분의 면적이에요. R 자승분의 면적. 따라서 오메가가 9에서는 R 자승분 9의 면적이 얼마예요? 4파이 제곱이죠. 그래서 9에서는 4파이. 그 다음에 반구는 당연히 반이겠죠. 반구에서는 2파이. 그 다음에 여기 일종의 삼각뿔 모양입니다. 그 삼각뿔, 원뿔에서는 2파이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돼요. 그래서 전기중층 이런 것도 또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일단 공식으로 기억해 주셔야 될 거 전위는 4파이 엡실론분의 M의 오메가고 M은 시그마 T, 그다음에 오메가는 입체각인데 9면 4파이, 반군 2파이, 원뿔이면 2파이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전기중층은 조금만 더 볼게요. 얘가 뭐 그렇게 흔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다 더 특별하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말씀드리면 전기 이중층 양면의 전위 차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원뿔이요. 이렇게 원뿔이면 이 점을 P라고 이 점을 Q라고 하면 이 점의 전위를 VP, 이 점의 전위를 VQ죠. VQ가 됩니다. 그리고 얘 모양이 뭐예요? 원뿔 모양이죠. 원뿔 모양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VPQ 즉 이 지점의 전위와 이 지점의 전위의 차 VPQ는 어떻게 되느냐? 앞에서 뭐였어? 4파이 엡실론 분의 M의 오메가였죠. 오메가였는데 지금 얘는 우리가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입니다. 맞죠? 그러면 VP는 4파이 엡실론 M 오메가인데 전위 차니까 마이너스고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의 4파이 엡실론 분의 M의 오메가면 4파이 엡실론 분의 얼마요? 2M 오메가 되겠죠. 2M 오메가. 그럼 그 값이 얼마예요? 2파이 엡실론 분의 M 오메가인데 우리가 얘가 보세요.
이중층이 무한히 넓다고 보고 얘가 이렇게 가까이 온다고 보면은 얘는 가까이 오고 얘가 면적이 넓다고 봤을 때는 반구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반구요, 반구. 그러면 그때 입체각 오메가는 얼마예요? 반구일 때는 2파이 엡실론분의 m에 반구일 때 2파이죠. 얼마? 엡실론분의 m. 이거 외워주시면 돼요. 만약에 전기 이중층에서 양면의 전이 차라고 하면은 엡실론분의 m, 엡실론분의 m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시험에서 종종 출제되는 게 있어요. 교재는 제가 복잡해가지고 수록하지 않았는데 좀 결과를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그런 식이 있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 지점이 이 거리가 A고요. 이게 X입니다. X. 여기에서 전기 이중층 있죠. 여기에서 X미터 떨어진 이 점의 전위를 구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원뿔이에요. 원뿔.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V는 앞에서 했지만 전위를 구하는 공식은 4파 엡실론분의 m의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근데 앞에 거와 다르게 원뿔이에요. 원뿔. 그러면 4파 엡실론분의 m의 오메가는 얼마요? 2파이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인데 얘가 세타면 코사인 얼마요? 얘분의 얘가 되죠. 맞죠? 코사인은 얘분의 1입니다. 얘는 얼마요? 얘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루트의 x제곱 플러스 a제곱이고 분의 x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m은 시그마 t죠. 약분하니까 얼마? 약분하니까 2 엡실론분의 시그마 t에 1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 자승 분의 x꼴로 나오고, 근데 전개는 이렇게 구합니다. 전개는 E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인데 X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마이너스의 V 전 위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게 전개죠. 그랬을 때 전개가 어떻게 되냐면 2 엡실론분의 시그마 T. 자기가 공부하다 보면은 이렇게 입체적으로 튀어나온 부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X 자승 플러스 A 자승의 2분의 3승 분의 A 이런 식으로 A제곱 볼트 퍼 미터. 그러니까 여기에서 입체적으로 튀어나온 부분 있죠. 이런 것들을 미분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A제곱의 2분의 3승분의 A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전 위를 구하면 이렇게 되고 전개를 구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약간 어려워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질리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 부분을 교재에 수록하지는 않았고요. 조금 열심히 충실히 준비해 주시는 분들은 이런 공식까지도 함께 좀 정리를 해 주시면은 시험에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2장 이론이 전기 자기학에서 본격적인 이론은 2장부터였는데 2장 공부하고 나서 와 자기학이 2장 처음부터 이렇구나 하고 해서 좀 많이 걱정하실 건데요. 제가 뭐 자기학 공부해도 그렇지만 2장이 제일 부담되고요. 2장이 이론만 이렇게 6시간인데 다른 장은 뭐 2시간 많아도 3시간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2장이 조금 부담스러워 가지고 자기에게 흥미를 잃으시고 조금 자신감을 잃으실까 봐 걱정은 있는데 아니에요. 2장이 좀 특별하고 그리고 2장을 충실히 공부하시면 자기하기 편해집니다. 정말.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이겨내시라는 말밖에 드릴 말이 없고요. 2장 복습 충분히 해주시고 저는 문제풀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 소방 자격증 전문 교육으로 합격을 번개 배송. 다산 에듀